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분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화가 있으세요? 어떤 화가 좋아하세요? 아마 여러분이 좋아하는 화가분도 좋아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작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좋아하시는 건가요? 예전에는 저도 남들이 유명하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작품을 남겼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진짜 그 화가의 그 어떤 작품을 떠나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큰, 뭐랄까? 아이돌 못지않은 추종자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여러분들 화가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인물 중에 하나가 피카소죠. 피카소를 왜 좋아하세요? 피카소는 어떤 면에서 좀 위대한 화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책 모델학교의 정신이자 정말 제가 나누고 싶은 마음인데요.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면 내가 가진 그 특성에 대해서 그 영재성을 잘 이룬 인물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어떠한 비결이 있었길래 이렇게 영재성을 잘 성취할 수 있었지?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잘 성찰해 보면서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첫 번째로 파블로 피카소는 어릴 때부터 정말 미술적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능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팁을 드리자고 하면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없다면 내가 뭔가를 좀 더 잘 해보고 싶은 거 있죠. 약하긴 하고 부족하긴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해 보고 싶었던 그런 분야가 있으면 그 부분을 파다가 보면 보통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릴 때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그림을 그렸다고 하네요. 이게 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익숙하게 좋아하게 되고 친숙한 이런 일들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능을 펼칠 분야를 정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피카소는 어릴 때부터 쓱쓱쓱쓱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재능을 제일 먼저 알아본 분이 아버지였대요. 아버지가 마침 공립학교 미술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이다가 보니까 자기 아이가 미술 그림을 그리는 그 재능이 범상치 않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좀 키워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좋은 학교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아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줬대요.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어도 사실 이것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혼자서만 계속 하는 것보다는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깊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카소의 타고난 재능 부분에서는 미술을 그리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늘 영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면에서 이 사람의 재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번은 이렇게 산책을 하는 중에 누가 버린 자전거가 있었대요. 여러분, 그 자전거가 버려져 있으면 사람들은 누가 저렇게 물건을 함부로 버려 이럴 수도 있는데, 버려진 낡은 자전거를 보면서 그 안장과 핸들을 보고 작품을 떠올렸대요. 자, 작품 함께 보실까요? 어때요? 이 작품을 보면 여러분 처음에 그 자전거의 안장이었던 거를 이렇게 뒤집으니까 황소의 뿔처럼 이렇게 되죠. 그건 이 피카소의 재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소한 거지만 뭔가를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뒤집기도 하고
뭐 거꾸로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각적인 부분이 남달랐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카소가 어떻게 재능을 키워갔는지, 두 번째로는 필요한 교육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처음에 다니다가 조금 이제 이곳에서 배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가 보니까 아버지의 도움으로 저기 로열 마드리드 왕립 아카데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대요. 우리로 얘기하면 전문 그런 예고 같이 그런 학교인 거죠. 워낙은 피카소가 어릴 때 미술 분야에서 상을 많이 타고 하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재능이 있구나 하고 부모님도 생각을 한 건데요. 여러분도 그쯤은 상 좀 타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 정도라면 우리도 한번 좀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피카소 같은 경우는 워낙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계속 이 분야를 파고 싶어서 마드리드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 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배운 교육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여러분 왜 좋은 학교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생각보다 거기서 주입식 교육을 하고 나면 어떡해요? 흥미를 잃게 되고 굉장히 그 재능을 계속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있죠? 피카소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서는 흥미를 좀 잃고 이제 본인 나름대로의 그런 작품을 연습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미술관이라든지 전시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그 관심 분야의 전시회라든지 또 유명한 그 저명한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어떤 행사에 찾아다니는지요. 오늘 피카소는 이제 미술적 재능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리지만 여러분의 재능이 전문적으로 성취를 이루려고 하면은 그 분야에서 지금 앞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최신의 것들도 접하는 것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술 분야라고 한다면 미술 전시를 가본다던가 그리고 유명한 화가에 대해서 알아본다던가 평론을 좀 찾아본다든지 음악 분야라고 한다면 음악가들의 연주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들의 동향이라든지 그들이 새롭게 하고 있는 연주를 해석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누가 꼭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사적인 분야에서도 계속 찾아다니고 하다가 보니까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재능을 성취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어떤 교육기관이라는 곳에 한정하지 않고 학교를 넘어서 학교 밖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을 그것도 최신의 전문가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인터뷰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보고 그들의 전시도 참여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죠? 네,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모방을 통한 그 재능의 발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모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뺏기는 거라고 되게 좋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동화 작가들도 그렇고 뭐 소설가 그리고 화가 음악가들 그리고 뭐 체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제가 아는 많은 재능을 성취한 분들은 대부분 그쪽 분야에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다 익히고 모방하고 연습을 해보는 과정에서 그 분야의 전문성이 내면화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방하는 거는 별로 안 좋고 자기가 직접 창작하는 것만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직접 창작하는 것이 좋기는 해요. 그런데 직접 창작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많은 그 기법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연주법이라든지 그런 곡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그것을 최대한 나의 것으로 해본 상태에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곧 그 좋은 재능을 꽃피우는 비결이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태영재학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학회를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영재성을 이룬 인물들을 연구했던 윤다이라는 그 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꼭 영재성을 이룬 인물들만 그 영재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타고난 재능이 잘 꽃피울 수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얘는 영재다, 영재다 아니다를 구별짓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재능을 최대한으로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일반 교육 현장에서 풍성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정규 학교에서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그 과정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영재다 아니다 구분해서 참여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누구든지 높은 전문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열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저도 영재교육 전공 주임 교수로서 앞으로 지금 제가 사람책 모델 학교를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재능에 귀 기울이고 이 재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영재성을 이룬 인물들을 보면서 잘 따라가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카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을 꼽고 싶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 것들을 배우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숙련된 기능공들은 많은데 결국 자신만의 세계를 만든 분들이 참 드문데요. 피카소의 경우, 한번 피카소 작품을 볼까요?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게르니카라는 작품 어떠세요? 정말 보면 기괴하죠. 여기에 보면은 뭐 황소 뿔도 나오고 손, 팔, 그리고 얼굴이 뚝 떨어져 있고 뭐 이 눈 같은 것도 있고 뭐 이상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있잖아요. 사실상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페인 사람이었던 파블로 피카소가 모국에서 이런 그런 뭐 독재자가 만행을 저질렀던 그 전쟁의 비참함을 다룬 그 작품을 표현한 건데요. 이 파블로 피카소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림은 단순히 예쁘게 잘 그리는 장식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때로는 전쟁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의 작품에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큐비즘이라고 표현하는 입체적인,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조각조각 어떻게 그런 큐빅처럼 조각조각들이 나와 있는 이 작품이 사실상은 어디에서 본든 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은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들라크루아라는 그런 작품을 만드신 화가, 그 알제리의 여인들이라는 이 작품 또 보이시죠? 예, 이 작품을 보면서 자기만의 작품으로 또 해석을 했는데요. 피카소는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만약에 화가가 그림을 똑같이 사진기처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진짜 화가라고 한다면 우리 화가는 있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진기가 더 잘 똑같이 찍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화가는 똑같이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그림 속에 내재된 그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왜 조각조각 이 메시지를 담았느냐면, 사실상 우리가 사람을 하나를 그리더라도 그 사람의 뭐 예를 들어 눈, 코, 입을 있는 그대로 사진기처럼 똑같이 그리는 것은 사진기가 더 잘하겠죠.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눈, 코, 입,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강조하고, 사람의 앞모습도 있지만 옆모습, 뒷모습도 있고, 그 사람의 현재 모습도 있지만 과거의 모습도 있고 미래의 모습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본질을 조각조각 큐빅처럼 쪼개고 그것을 재조합을 하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나만의 해석을 통해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결국은 이 그림을 보는 이들이 나름대로의 해석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카소에게서 있는 그런, 우리가 정말 멋진 예술가라고 본받을 점은 단순히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화풍,
작품을 그대로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그 작품을 통해서 많이 배우되 그동안 미술에서 놓치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림을 화폭에다만 그대로 담으려고 했던 그런 사고방식을 탈피해서 이 화폭을 뛰어넘어 똑같이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들을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그 다른 그 화가들이 만들었던 큐비즘의 영향을 받고 자신만의 독특한 큐비즘을 완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카소는 평생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약 3만 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피카소의 작품은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품들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을 흐르면서 자기가 느끼고 배운 것들을 계속 새로운 작품 세계를 찾아갔던 그 모습이 굉장히 훌륭한 창작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피카소 사람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재능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재해석을 통해서 그동안에 존재했던 그 분야의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다운 그런 해석으로 세상과 승부하는 그런 창조적인 그런 자세로 임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